처음에 이제 균형 관련한 훈련이에요. 발을 또 공부를 하면은 좋은데 아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중심 잡는데. 그래서 신발을 발가락 양말처럼 생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거든요. 다른 신발들 보면 앞이 이렇게 좁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엄지발가락이 발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얘가 이렇게 안으로 자꾸 올리면은 지가 기능을 못해. 그러한 균형을 잡거나 발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관절이 엄청 많아요, 발이랑 손에. 근데 우리가 손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죠. 관절이 많다는 거는 유연하게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 지면이 지금처럼 고른 지면이 아니라 엄청 울퉁불퉁한 데서 오래 살았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데서도 어떠한 지면이든지 발이 반응할 수 있게끔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발 특히 작은 거 신거나 하면은 이게 엄청 뻣뻣한 상태로 오래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돼, 발에. 그런 기능을 먼저 살려주려면은 신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에어 들어간 거 많이 신잖아요.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게 흔들리는 상황이나 그런 데서 발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에어가 다 잡아주잖아. 또 발의 기능이 점점 좀 약화가 됩니다.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균형 관련 재활할 때는 일단 맨발로 시작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보면은 이 안쪽 튀어나와 있잖아, 엄지발가락 밑에. 이게 무지외반증이 약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발부터 조금 케어를 들어가야 돼. 발가락도 따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도 훈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양말 한번 벗어볼래요? 균형 들어가기 전에 접지 않는 법을 먼저 알려줘야 돼. 그 발 모양이 선천적인 걸 수도 있어서 저도 양쪽 다 무지외반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수술까지 했고, 기능은 또 이제 저도 운동을 해서 잘 되고, 쌤도 서핑하면은 보통 균형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쌤이 엄지발가락만 들고 나머지는 다 내려볼래요. 엄지발가락 누르고 나머지를 다 올리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잘 되긴 하는데 이게 올릴 때 보면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완전 펴지지 않고. 올리고 내리고.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죠. 이제 앉아가지고 다리 절로 쭉 뻗은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잘 안 되네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요즘에 거의 안 되더라.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어. 근데 훈련하면 되거든. 모았다가 요렇게 펼쳐지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재활을 할 때 기본 기준은 뭐냐면은, 순서가 일단 수술을 했다는 전제까지 딱 들어가면은 어느 부위가 됐던 수술을 하면 그 부위를 왜 못 움직이게 막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고유수용성 감각을 최대한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계속 꼬집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냉을 가하거나 어떠한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 감각을 얘한테 계속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걸 잊지 않게끔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폼롤러랑 마사지도 똑같은 효과라 그랬죠. 일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사지나 이런 걸 해주는 거, 그런 다양한 자극을 먼저 가한 다음에 그게 이제 돼서 어느 정도 얘가 감각이 유지가 되면은 움직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연성이 항상 먼저 들어가는 거야. 각도가 일단 나와야지. 그리고 각도가 나오면은 근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근력은 어떤 순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제일 낮은 순서부터 하려면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는 일단 버티는 운동부터, 등척성 수축부터 시작을 하고, 신장성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성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발에 접지가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마사지라 그랬죠. 발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좀 해줘야 돼.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지, 마사지. 무게중심을 그쪽에 딱 준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굴려보세요. 누르면서 가야지, 얘한테 무게중심. 다가 다시 오고, 다시 쭉 누르면서 갔다가 다시 오고. 제일 아픈 구간이 있거든요. 찾았으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이제 발가락 위로 최대한 펼치면서 발가락을 쭉 올렸다가 오므리면서 내렸다가 오케이, 이게 이제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엄지발가락에만 딱 껴서 얘를 뒤로 이렇게 쭉 꺾어둬주고, 얘는 나머지 다 내려.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깍지 껴서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주고, 발 잡고 이렇게 분리도 좀 해주고, 얘가 잘 움직이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내렸다, 다시 올렸다. 얘는 당기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 그렇지, 다시 갔다. 둘, 아니지, 그냥 그대로 가야지. 근데 이게 안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신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리는 거 해야겠지. 이거 할 때는 일어나봐. 다리 좀만 넓게 서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끔 만든 상태에서 이제 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올리세요. 위로 양쪽 같이. 다시 내리고, 셋. 내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나오게끔 하려고 해야지. 근데 유연성이 그래도 한 80% 정도 나와야지, 유연성 범위. 그래야 가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만 들어 올리려고 해봐. 아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지. 그래서 이 아치는 유지한 상태로 엄지발가락 이제 같이 눌러줘. 그러면 여기 딱 붙고 여기 하면서 아치 팍 올라오죠. 이게 아치 최대치로 쓴 거거든. 엄지가 100% 된 상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엄지를 먼저 들 줄 알아야 돼. 잘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써가지고 올라와 보세요. 뒤꿈치 발 들어봐. 자 내리고 여기서 이제 안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가면 이러면 아치 더 살아나려고 되죠. 벤의 회외. 그래서 이거 좀 밴드 많이 짱짱한 저 검은색으로 끼고 하면은 여기에 힘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치 만드는 연습 그리고 발 접지 연습하는 거 기구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은 케어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과 관련된 것도 해야겠죠. 발목은 제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고 셀프로 하게끔 하려면은 홈롤러 이용해서 다리 쭉 뻗어보세요. 우리가 이 종아리 부분 중에서도 여기 아킬레스건에서 쭉 가다가 이제 종아리로 붙는 요 부위 있죠. 연결 부위. 여기가 제일 손상이랑 그런데 취약하고 노화에도 취약을 하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눌러줘. 종아리는 기니까 또 올라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걸리는 데 있지. 이런 데는 선생님이 이제 많이 뭉쳐 있는 데인 거지. 아프지? 혼자서 할 때는 얘로 이렇게 겹쳐서 무게 거하고 이렇게 눌리면 돼.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 제일 아픈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제일 아픈 부분에서 딱 이렇게 눌러 놓고 발목 최대한 당겼다가 그렇지. 다시 폈다가 다시 당겼다가 폈다가. 발목 지금 가동 범위나 발목 쓰는 게 정상인가 안 정상인가 볼 때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시키면서 접었을 때 이쪽으로만 접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접히게끔 해줘야 돼. 최대치로 쓰게. 오케이. 다음에 늘려야겠지. 이제 가동 범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발 뒤에 압축 딱 세우고 그대로 무릎 양쪽 다 떼보세요. 그래서 무릎 쫙 펴고 손을 이쪽으로 쭉 보내줘. 양쪽 뒤꿈치가 다 땅에 닿게끔 쭉 밀어주면서 하면 종아리 쫙 당기죠? 여기서 이쪽 무릎은 구부리고 이쪽 다리만 쭉 펴면서 종아리 쫙 늘려주고 그리고 양발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아리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다음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떼고 엉덩이 들고 오른발 앞으로 런지 자세 잡고 보통은 이렇게 손바닥 하나 정도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꿈치가 안 뗀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쭉 보내줘. 발목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접히죠. 선생님은 이제 좋은 편.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왔다가 정면으로도 잘 가지면은 이 안쪽으로도 갔다가 바깥쪽으로도 갔다가 하면서 발목의 가동 범위가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게끔 스트레칭이랑 가동성 운동을 해주면 돼. 그리고 조금 더 이 가동 범위를 크게 쓰게끔 하고 싶거나 하면은 이제 더 추가적인 도구들도 써도 되는데 앉아서 우리가 발목의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니까 아까는 이렇게 앉아서 뒤로 뺐다가 앞으로만 했다가만 했지만 사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같이 해주면 좋고 우리가 다치고 나면은 무게중심을 여기에 100% 못 실을 수가 있어요. 잘 조절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온전히 무게를 못 실는 상황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무게를 좀 여기에 덜 싣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빼고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제 하는 거지.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완전히 서서도 왔다 갔다도 하고 돌리는 것도 하고 나중에는 떼고도 왔다 갔다도 하고 돌리는 것도 하고 뒤에 있는 발 붙이고 해봐요. 무릎 고정시켜 놓고 안쪽으로 많이 안 가지? 그럼 이쪽에 들려는 훈련 많이 해야 되고 바깥쪽은 잘 가요? 바깥쪽은 잘 가네. 위쪽으로 가는 걸 많이 해야겠죠. 여기 인대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쪽은 거의 많이 안 돼. 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웨이트 베어링도 맨 처음에는 많이 안 주고 덜 주고 싶으면 앉아서 시켜도 되겠죠. 변수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돼요.